안녕하세요. 네, 수건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 해외 선물 매매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수익과 합치면 대충 이렇게 됐네요. 이때는 조금 매일매일 거의라기보다는 좀 자주자주 매매를 했고요. 제가 주식 이제 단타 실력이 해외 선물에 통하는지 궁금해서 왜 해봤는지는 영상으로 다 남겨놨으니까 아시겠지만 했고, 지금은 뭐 그 뒤로는 거의 좀 시험시험 정말로 소소하게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원칙대로 매매를 했고 틈나는 데마다 뭐 93% 정도 수익이 났네요. 이 원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추세 매매를 한다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방향의 포지션만을 노린다. 세 번째는 지지선 기반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한다. 자, 네 번째는 확률 높은 자리까지 기다린다. 일단 기본적인 큰 전략과 전술은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세 매매라는 건 뭐냐면, 크게 보면 일봉 추세를 봤을 때 이제 큰 추세부터 작은 추세까지 보는데, 일봉의 추세를 봤을 때 크게 보면 지금 일봉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일봉 차트고요. 내가 만약에 물렸을 때 탈출 확률이 높은 방향은 어쨌든 매수겠죠. 그러니까 굳이 매도 포지션을 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단방향 포지션을 노린다고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추세를 타는 매매를 한다는 거죠.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반대로 역추세를 갈 때 내가 어딘가에서 타점을 잡아서 먹는 매매를 해야 되고, 이제 스캘핑에 되게 특화되신 분들은 이제 뭐 상방이라고 그러죠.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다 먹으면서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먹으면 물론 수익이 극대화 되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많지 않고, 그리고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매매가 꼬여서 엇박자가 나면서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경험상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추세가 지금 상방 추세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하방 추세일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한 방향 포지션만 잡아서 최대한 안전한 자리까지 기다려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식으로 하는 매매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매매를 하고, 추세 상에서 역추세가 나올 때 그 부분에서 지지선 같은 걸 노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지지선 기반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다는 건데, 지지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평선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도 수도 있고, 저점과 고점 이런 게 다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큰 파동의 차트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봉, 우리가 소위 많이 보는 게 이제 60분, 1시간 봉, 그리고 뭐 30분 봉, 5분 봉, 15분 봉 등으로 보는데, 누구나 기대치를 갖고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일봉상의 황금선이라든지, 황금선이 20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금선이라든지 아니면 60분 봉 산에 상승했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예상 기대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타고 갈 때 이렇게 60선 상에 60분 봉 상에도 황금선 21선을 이렇게 타는 기대치,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더 줄어들면 뭐 15분봉 상에도 추세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반등하려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반등 기대치가 높은 게 이 컨봉부터 해서 1봉부터 해서 뭐 60분, 30분, 15분봉 순으로 조금 더 높은 확률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점 같은 경우를 지켜줄 경우나, 내가 만약에 역방향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노린다면 반대겠죠. 이전의 고점이나 뭐 이전의 지지선 이런 걸 보겠죠. 그런 걸 보면서 기대치가 높은 곳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지지선 기반 분할 매수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지가 예상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다고 치면 여기서 지지가 예상되니까 한번 샀다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고 한 번 더 밀렸을 때 다음 지지선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거의 한 번 더 매수를 할 경우에는 되돌림 파동이 보통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수익을 내고 나오든 본전을 나오든 이제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 뭐 일봉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던 아니면 저점을 기준으로 잡던, 어떻게 보면 큰 파동에서의 지지선이 될 만한 곳들을 찾아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수익을 낸다는 전략이죠.
네 번째는 이제 확률 높은 자리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네 가지 기본 원칙이 같은 맥락인데요. 이왕이면 이렇게 일봉이 만약에 올라가고 있었을 때 갔다 가면 이왕이면은 이렇게 큰 투매가 나오고 투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높은 확률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앞에도 지지를 많이 했던 구간들 이런 20선이 많겠죠. 이런 구간을 노린다든지 우리가 짧게 15분봉을 매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15분봉 상에서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20선이 되겠죠. 15분봉 상에 20선이 되는 거를 15분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번 기준이 되는 이런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추세가 상방으로 턴이 되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파가 나와준다 그러면 다음 기대치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 이런 황금선에서 21선에서 반등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기대치가. 그리고 먹을 폭이 계속 나오죠. 같은 맥락입니다.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일 때도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 그 다음에 눌림목이 될 만한 지지선이 지지 라인이 어딘가를 파악해서 거기서부터 매수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먹을 폭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만약에 샀다고 해도 내가 미스가 났다고 해도 다음이 여기 60선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마 샀다고 했을 때 미스가 났을 경우에도 여기서 샀으면 되돌림이 나와서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 이해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다려서 이제 더 큰 지지 라인이 될 만한 곳을 기다리는 게 더 좋겠죠. 이왕이면 뭐 60선에서 지지를 받는 곳을 노리고 더 확실하게는 일봉에서 노리고 그렇게 노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0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앞번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있으면 여기가 이탈되었다고 해도 여기를 기준으로 지지를 받은 게 있으면 다음에도 이것보다 더 위에 여기까지를 지지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추세를 이런 식으로 상방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매매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그겁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지를 한번 받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첫 번째 지지만 노리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떨어졌을 때 그 지지선을 깨고 이탈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확률 높은 매매를 하려면 첫 번째 반등만 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일봉상의 첫 번째 반등이 나오고 일봉상이 계속 추세가 올라가니까 노릴 수 있는데 추세가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밀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는 같은 선에서 사지 않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한 번에 다 설명하느라고 조금 중구난방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네 가지를 같이 다 얘기를 드린 게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고 앞으로 또 영상이 되면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을 한번 언급을 드리면 추세에 기반한 매매를 하고 내가 역추세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추세를 타면서 추세에서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을 노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매수와 매도를 다 한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한 포지션만 잡아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세 번째는 지지선 기반으로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 지지선 기반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거나 본절 탈출을 노린다. 네 번째는 확률 높은 자리까지 기다린다. 굳이 자리가 높은 자리가 오지 않는데 내가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봉만 봐도 그냥 일봉만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크게 투매로 떨어질 때 큰 추세선에 가까워질 때만 매매를 해도 크게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과거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분할 매수를 해도 이렇게 추세를 탔을 때는 얘는 지금 20선 기준을 가죠. 근데 만약에 20선이 깨진다 그러면 다음엔 60선에서 기다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다려야지 괜히 어중간한 중간 위치에서 매매를 하면 이도저도 아니고 물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간적인 위치에서 매매를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추세를 보고 내가 대응선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응을 안 해주면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추세일 때 잡는 게 제일 유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로 그래서 일봉상에서 확실하게 떨어져 줄 때만 거의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떨어주는 날도 매매를 안 한 날도 많고요. 주식을 하다가 해선을 못 잡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뭐 가끔 봤을 때 이게 위치가 되면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한 소소한 제 계좌 인정과 나스닥 해외 선물을 할 때 매매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나스닥 괴선물을 하든지 해외 선물을 할 때 보조 지표를 두 가지 정도로 활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경험상 그랬고,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여기 이제 테두리가 있는 걸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데, 이 볼린저 밴드랑 그 밑에 RSI 지표가 보이죠. 보조 지표 두 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전에 또 얘기를 드렸던 거래량과 보조 지표상에서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매수 매도에 활용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다음 강의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